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2월 17일 일요일 창원 선발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역대급 한파가 온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10도 이상 기온이 떨어진다고 한다고 하니까 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날씨도 상당히 춥기 때문에 선수들도 컨디션 조절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이 겪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로 인해서 선수들 경주도 상당히 좀 어렵게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편성 자체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대부분의 편성 자체가 혼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날씨도 춥고 또 선수들도 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역대급으로 좀 배당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편성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무리한 쌍승보다는 복승만 노려봐도 평소 배당보다 상당히 좋게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무리한 집중 투자는 자제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일 창원 선발급 경주 안정적인 경주도 있었습니다만 후차권에서 좀 배당도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해설 방송에서 창원은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만 광명 선발급 경주하고 우수급 경주, 특성급 경주에서 노려봤었던 경주 해설 방송에서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던 경주가 몇 경주 적중이 좀 나와줬습니다. 적중이 나와줬는데 배당도 상당히 좋게 발생이 됐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적중에 또 성공하셨던 것 같습니다. 해설 방송하고 음성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자에서도 권해드렸었는데요. 일단 광명선발급 5경주 정주상하고 윤영수의 동반 입상 국내학교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당 상당히 좋았죠. 24.8배 좋은 배당 안겨줬었고, 우수급 경주가 하이라이트였었던 것 같습니다. 7경주 김병하고 주석진의 동반 입상 24.0배 배당 괜찮았습니다. 이어진 8경주가 대박이었었죠. 임대승하고 차원재 전주팀 반드시 노려보자 말씀드렸습니다. 배당 63.5배 많은 분들께서 적중하셨던 것 같고, 14경주 배당은 조금 아쉬웠습니다만 최래선하고 이영구의 동반 입상 낙차 사고가 발생됐습니다만 10.4배 좋은 배당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배당이 만들어질 가능성, 창원 경주 선발 경주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수하고 특성급도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경주가 많기 때문에 금일도 좀 적극적으로 공략해 보고 싶다는 점 공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도 춥고 편성도 어렵기 때문에 과감한 전략을 기본으로 3복승은 특히 배당 가능성을 먼저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창원 선발급 1경주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장인석이 우수에서 강급이 돼서 직전에 전일이죠. 전일 출전한 대타 출전한 상황이었었는데 직선에서 정관에게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갑작스럽게 고전을 하다 보니까 선발급으로 강급이 됐었는데 장인석과 정관에게도 잡혔었던 장인석 과연 이번 편성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연대 세력이 또 한명주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요경주 때는 한명주 잘 쫓아가다가 저희는 또 마크 털리면서 쫓아가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직선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몸 상태가 나빠 보이진 않았었다는 점, 이번 편성도 상당히 좀 답답하죠. 최선이 자리 잡게 된다면 파업 선수들이 앞서간 뒤서거니 하면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장인석하고 한명주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인석이 힘을 썼을 때 과연 한명주가 쫓아나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죠. 몸싸움 걸 수 있는 정성호, 강량한, 권용재가 있기 때문에 한명주 몸싸움 털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은 좀 아쉬움을 나겠어요. 하지만 금요 경주처럼만 마크 지켜낸다면, 장인석 전일 취입 당했기 때문에 금일 좀 시속만 올려준다면 한명주와 동반 입장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6번과 3번, 그래도 6번이 챙겨줄 선수는 3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크만 털리지만 않는다면 비파업 라인 쪽 경제 중심으로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의 경주인 만큼 6번과 3번 동반 입장 쪽에 6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과거 대전에서 한솥밥을 오랫동안 먹었었던 강량한하고 장인석이죠. 물론 파업과 비파업을 갈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강량한
장인환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가 장인석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가 강량 아닌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장인석이 강량을 챙겨 나가거나 장인석이 때렸을 때 강량한이 받아가는 작전 정도는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패석에서만큼은 6번과 5번의 동반 입상, 6번하고 5번, 6번과 5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패석 6번과 3번 쪽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6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장인석의 몸 상태 봐서는 이번 패석 빠질 가능성도 다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5명의 수고 장인석 1명 주로 섰을 때 넘어가지 못한다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선행력 좋았었던 장인석은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선발급 적응도 좀 당분간 필요한 것 같고, 연대 세력이 없다 보니까 힘든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장인석 빠지게 된다면 배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투지 넘치는 강량한의 선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량한하고 권영재 동반 입상 파업 라인이에요. 강량하고 정성호의 동반 입상을 좀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고 싶은 상황이라는 점. 연예틀 컨디션 봐서는 강량한도 상당히 좀 투지가 넘치는 경주를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나이가 젊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7번, 5번하고 2번 정도는 반드시 노려봐야 된다는 점, 장인석의 컨디션 의문이 든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 5번하고 2번, 5번하고 7번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도 장인석이 가게 된다면 한 명도 적극적으로 챙겨주는 마크만 놓치지만 않는다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은데, 털릴 가능성도 다분하기 때문에 강량한까지는 묶어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복승이 상당히 좀 까다롭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인석이 한 명주로 완벽하게 챙겨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털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장인석 고정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삼복승 좀 공격적인 승부로 현장 승부를 통해서 좀 점검하고 체크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장인석 마크 출평 선수가 아니라 자력형 선수입니다. 우수급에서 펼쳤었던 기량 반만 발에 나가도 머리 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정해야 되는데 빠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패성은 앞선 경주와는 다르게 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깝깝하죠. 점수대가 다 고만고만한 선수들입니다. 서로 머리라고 생각하고 경주력 펼쳐나가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경유는 일단 추리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이 경주는 추리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인 것 같아요. 무리한 집중 투자 자제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추리 자체가 좀 상당히 좀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임범석하고 권문석이 77년 동기생이라는 점, 여기에 주드럭발에 나갈 수 있는 김성우하고 임지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성우가 선행으로 머리 쳤었던 상황이었었고, 임지춘도 최근 들어서 고전했습니다만 조금씩 선행감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두 선수가 또 임시들에다가 각각 워커힐에서 함께 한솥밥을 먹었었던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김성우가 힘을 쓰고 임지춘이 김성우 정도는 좀 저치기를 넘어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임지춘의 선행을 임범석이 차분하게 막혀 나가게 된다면 1번하고 7번이 호미권 마크 다툼 펼쳐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4번의 뒷자리는 1번이 차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이번 패서 임지춘이 저치기 나서고 임범석이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과거 워커힐입니다. 4번하고 5번 서울 A팀이죠. 4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에 4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은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권문석은 임범석만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득점은 권문석이 조금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인지도라는 거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4번하고 1번을 자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5번입니다. 4번하고 1번이요. 두 차권 중에서는 4번과 5번 쪽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경주 누가 머리 쳐도 할 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배당도 상당히 높게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죠. 뒤집힐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쌍승보다는 복승 중심으로 하는 4호하고 4일 경주권 기대해 봐야 된다는 점,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성우가 힘을 써서 버텨냈었죠. 임범석이 못 넘어가게 된다면, 임지춘이 못 넘어가게 된다면 임범석도 함께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김성우의 선행을 권문석이라든지 정성훈이 막해 나갈 수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후미권에서 싸우게 된다면 김성우 또 버텨내는 3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죠. 3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일하고 37입니다. 3일하고 37은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3일하고 37
3이랑 37경 주권 정도는 함께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 뭐 그렇다고 뭐 임범석이 강제로 나서고 있는 경주도 아니고 김성훈과 선행으로 버텨낼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임재춘이 김성훈 상대로 넘어선다는 보장도 없는 것 같아요. 무리한 집중 투자는 자제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같겠고, 가급적이면 쉬어가시는 전략도 한편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복승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일단 4번하고 5번을 묶어서 1, 7번 양분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성호가 선행승부 펼쳐 나갔을 때 버텨냈을 때가 변수인 것 같아요. 3복승 변수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서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깝깝한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일단 팝과 비팝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죠. 이규봉하고 박석기, 이적이 비팝 라인입니다. 반면 김경록, 강철호, 고재성, 정진욱이 팝 라인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규봉이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박석기가 자리 잡고 이지혁이 또다시 힘을 쓰는 경준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적이 좀 완급 조절에 실패하면서 고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먼저 시속 올릴 수 있는 상황이죠. 문제는 파업 선수들 중에서 정진욱이 넘어서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규봉하고 박석기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정진욱이 넘어서기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도 파업과 비법 양분해서 좀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석기도 좀 막게 되니까 잘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삼복승도 박석기 주력 적극 공략해 드려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었는데, 두 선수가 7, 5년 동갑내기 친구죠. 이지혁이 힘을 쓰면 4번하고 6번이 넘어서는 작전, 김경록을 박석기가 견제 나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타종부터 때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 쪽을 4번하고 6번 동반 입장 쪽을 먼저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6번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외선에서 치고 나올 선수는 김경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4번하고 2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변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륙하고 4입니다. 4번, 6번 쪽 먼저 4번,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변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비파업이 자리 잡고 정진욱이 힘을 쓰죠. 김경록하고 강철호하고 고재성이 후미권 막다툼 펼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정진욱도 전반적으로 컨디션 상태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김경록이 막혀 나가려면 직선 취입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김경록이 홈미점에다가 부산이긴 합니다만 뭐 창원에서 자주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경록의 정진욱 쪽으로도 배당판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배제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2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강초로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발주대 위치가 괜찮은 강초로도 이런 편성에서는 마크되면 착순권 진입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죠. 정진욱이 젖히기 나서고 김경록의 뒷자리는 강초로 고재성인데, 강초로도 충분히 최근 들어서 선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또 지역 선수들이기 때문에 2번하고 7번, 2번하고 3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김경록과 정진욱 쪽으로 배당이 형성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4번하고 6번 쪽을 먼저 가져가 보자, 4번하고 2번 차선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이 지역이 선행감만 좋다면 아무래도 외선에서 치고 나올 정진욱만 견제 나가게 된다면 비파업 라인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2번하고 7번을 묶어서도 파업 라인 묶어서도 3복승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3복승도 상당히 좀 쉽지만 않은 견주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경제 중심전 4번하고 6번을 묶어서 김경록과 협공을 좀 먼저 주력 승부로 우선으로 가져가 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결승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이죠. 김준빈하고 박종현, 김이남은 파업, 미파업 선수들입니다. 반면 정재성하고 이광민, 오대환, 정가는 파업 선수들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재성이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이광민이 자리 잡게 된다면 아무래도 오디안이나 정관이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아무래도 이광민이 경기를 주도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일 대타 출전하면서 선행격발에 나갔었던 박정현 가만히 기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항상 박정현이 먼저 서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서두르게 된다면 이번 회차 특별승급 도전하고 있는 김이남, 여기에 김준빈이 밀착 막혀나가면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뭐 정재성 몸 상태만큼
이것만큼은 끝내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은 박종현이 먼저 서둘러 버리고 김이남 막하고 김준빈이 내려앉게 된다면 정재성, 이광민 있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득점에서는 박종현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타종부터 때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이남이 1월 활약에 나가면서 직선 추입반 살려나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 김이남이라는 점에서 좀 6번과 3번의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김이남도 그냥 이창만 해도 특별 승급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종현은 상당히 넘어서기보다는 마크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뭐 이번 박종현 89.97이기 때문에 잘만 하면 특별 우수급도 승급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일단 뭐 6번과 3번의 동반 입상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6번하고 3번, 6번과 3번 동반 입상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6번의 뒷자리는 김준빈도 연예틀 좀 편안하게 가긴 했습니다만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아요. 6번의 뒷자리를 막혀 나가게 된다면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 6번과 1번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변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3번입니다. 복승 중심이죠. 6번하고 1번 차선으로 비팝 라인 쪽으로 한번 이번 편성은 먼저 가져가보자,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광민이 때려주고 정재성이 몰고 가고 2번하고 7번이 마크 다툼 펼쳐나가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광민의 선행감이 좋다면 정재성이 몰고 가면서 직선 짧은 추입 승부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직전 결승전에서도 이광민이 팀 선배가 지켜주니까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전반적으로 이광민도 선행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정재성이 이광민 할에 나가면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 4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무래도 4번의 뒷자리는 2번 오디안이 막혀 나갈 가능성, 4번하고 2번 경사권 서들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번하고 2번 정도는 4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은 가능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내선 잡고 경주의 주도권 잡아 나가는 쪽이 상당히 좀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광민보다는 순간 시속은 박종현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김이남 취입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취입 나오지 않고 막해 만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 남게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6번, 3번, 1번을 전 비팝 라인 완벽하게 동반 입상 가능한 것 같아요. 6번, 3번, 1번 3번 견주권을 먼저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김이남, 박종현, 김준빈 중에서 탈릴 선수는 김준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재성의 직선 취입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하고 5번을 묶어서도 파업 라인 묶어서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장 속보를 통해서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삼복승은 좀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편성이 짜여진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 편성도 상당히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서로 욕심낼 수 있는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뭐 누구든 머리칠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연이틀 김광진 선전 펼쳐 나갔죠. 뭐 직선에서 전일 박종현 넘어섰더라면은 뭐 결승 갈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2차권 진입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광진, 연이틀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단연도 보인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동민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한기봉과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기봉이 힘을 쓰고 장동민 1월 활이 나가면서 취입 나설 가능성, 아무래도 김광진이 뒤를 막혀 나가면서 한기봉을 좀 활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몸 상태 봐서는 한기봉이 힘을 써서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장동민도 김광진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7번의 동반 입장 쪽에 2번과 7번의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에 2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3번이 힘을 쓰고 2번이 몰가서 추변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수도권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 배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번하고 7번입니다. 2번하고 3번이에요. 2번하고 7번, 2번하고 3번 두 차권, 2번과 7번 쪽에 2번과 7번 쪽 우선 하시되, 김광진의 몸 상태가 원체 좋기 때문에 복승까지 남게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7하고 23 두 차권 2번과 7번 쪽이 좀 더 나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연이틀 몸 상태만 놓고 본다면 김광진이 단연 돋보이죠. 주드륵발에 나가면서 힘으로 버텨내는 작전도 금요일 금주 때 선행으로 머리친 모습까지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금요일 김광진이 때리고 이승주가 후미권 막 해 나가는 김광진이 때렸을 때 한기봉이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7번 머리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연이틀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김광진이 단연 돋보이고 득점은 장동민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 좀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광진하고 이승주를 노렸을 때는 배당이 괜찮죠. 7번하고 4번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상황에 따라서 7번, 3번이 배당이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배당 메리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점 인정해야 되는 상황, 연이틀 컨디션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번하고 7번은 양분해서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변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한기봉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장동민 얼마 전에 장동민도 초대박을 만들어냈었던 경험을 갖고 있어요. 김광진 컨디션 좋긴 합니다만 득점 배제할 수 없고 한기봉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이점 갖고 있기 때문에 장동민이 좀 더 나은 유리한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당히 깝깝하죠. 김치곤도 전혀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박정현이 원체 세게 나가다 보니까 쫓아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치곤 입장에서는 오기현을 타겟으로 하는 박창순이 뒤에 붙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치곤이 힘을 쓰고 오기현, 박창순이 경주의 주도권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오기현 앞에 김성령이 자리 잡았을 때 김성령이 힘을 쓰고 오기현이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김치곤이 넘어서다가 퍼질 가능성도 다분하기 때문에 다소 좀 공격적인 승부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치곤 입장에서는 오기현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오기현도 선취입이 가능한 선수입니다. 최근 들어서 후미 공략 나서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힘을 써서 버텨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1번의 동반 입장 쪽에 4번하고 1번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같겠는데 짧게 가져갈 수 있는 못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4번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지역 선배입니다. 3번 박창순이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4번하고 1번 쪽 복승 중심 4번하고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이번 편성도 충분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김성용도 선행감이 좋기 때문에 오기현이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김치건 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치건 뒤에 있다가 박창순이 금요일 견주처럼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오기현 머리도 충분히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번하고 2번이라든지 1번하고 3번이죠. 1번하고 2번 1번하고 3번 정도는 오기현 머리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편성 자체가 파업 성향, 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고 홈 이점에다가 김치곤이 그나마 득점면에서 좀 더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빠질 가능성 1, 2하고 1, 3까지는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파업 선수들만 출전한다고 봐야 되죠. 서한글도 중립이긴 합니다만 파업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서한글 아무래도 이번 편성 파업 쪽 선수들과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김근태가 득점에서는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어요. 초조부담 안고 있죠. 서한글이 과연 김근태를 인정하고 견주전 펼쳐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서한글이 굳이 김근태 인정하는 작전보다는 아무래도 김근태가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앞에다 두고 7번이 김태를 앞에다 두고 본인 우승 욕심 챙겨 나갈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서한글의 뒷자리를 누가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홍미웅이 있고 이웅주가 있는 것 같아요. 홍미웅이 있고 이웅주가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홍미웅의 저력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홈이점 살려나갈 수 있는 추임력은 약하죠. 그 점 때문에 서한글의 입맛에 딱 맞는 것 같아요. 7번하고 1번의 동반 입장을 좀 먼저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1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 보자 말씀드릴 수 같겠고 이웅주도 직전 2주 전 몸 상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이번 회차는 몸 상태가 다소 좀 다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7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한번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1번, 7번, 2번 두 차권 서한글이 선행승부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요, 그래도 득점 높은 임근태도 상황에 따라서 저치기까지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한글이 조용일과 협공 펼쳐 나가면서 임근태, 이응주, 홍명을 완벽하게 따돌리려고 하게 된다면 어차피 서한글도 시속 자체가 빠른 편은 아니죠. 임근태가 냅다 저치기 나서게 된다면 4번, 1번 가능하죠. 4번하고 2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도 솔직히 임근태가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서한글 먼저 노려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한글의 시속도 밋밋하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고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창원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